버티카는 인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제공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버티카 인데이터베이스에서 랜덤 포레스트로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예측해보는 머신러닝 과제를 실제로 핸즈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현재 버티카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이 버티카즈 인데이터베이스 랜덤 포레스트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관련된 이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그 임의적으로 데이터들을 선택하여 가지고서 그 트리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샘플링된 트리 모델들로 이제 예측을 해서 회귀 분석이나 이제 분류 작업 등에 이제 사용되는 머신러닝 함수인 거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활용할 데이터는 이 캐글에 있는 다이아몬드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셋을 이미 받아서 이 CSV에 준비를 해놨고요. 데이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그 누머릭 데이터들이 있고 일부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한 실습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데이터들을 이제 연산 처리를 하려면은 그 숫자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지 않고 일단은 여기에서 이 데이터들을 받아서 이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서 가격 예측을 해보는 그래서 그런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함수를 봤었을 때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R로 되어 있는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 같은 것들도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패키지로도 이제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버티카는 이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버티카에서는 그 병렬 처리로 MPP 아키텍처랑 연계되어서 어떻게 패러렐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놔서 이제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랜덤 포레스트라는 RF 언더바라는 이제 패키지로 이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실습은 이 데이터셋이 한 5만 로 정도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효과적으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에다가 디플로이를 해놨고요.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3노드 클러스터로 이제 생성을 해두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법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버티카의 매니지먼트 콘솔 이 화면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현재 이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놨고요. 현재 이미 노드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퍼블릭 IP 하나로 붙어서 그 13.124.226.156으로 붙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콘솔 창을 사용할 거고요. 네, 일단은 그 제가 사용한 키 값이 이제 그 캔 대시 버티카 키 값을 사용해 가지고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다이아몬드 데이터 파일을 로드를 시켜놨습니다. 한번 이 다이아몬드 파일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컴마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흔한 CSV 파일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버티카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버티카 터미널로 들어왔고요. 이제 파일 패스를 잡아주고 바로 생성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CSV 파일을 이제 적재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거고요. 이 CSV 파일의 포맷에서 맨 위에 있는 이 부분, 아이고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이 포맷을 발췌하여 가지고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CSV 파일에서 바로 데이터 적재를 수행할 겁니다. 버티카는 카피라는 커맨드가 있고 카피라는 커맨드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버티카가 이제 병렬적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로딩을 합니다. 특히 CSV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로딩을 할 때에는 이 델리미터를 주어가지고서 바로 그 CSV 파일에서
특히나 CSV 파일 같은 경우는 컬럼으로 이제 그 구분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딩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3,940 로우가 로딩이 바로 되게 되고요. 그 머신러닝을 위해서 이제 테이블을 또 만들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샘플을 구분을 할 겁니다. 보통 머신러닝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검증을 위한 데이터 한 30%를 제하고 이제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한 70% 준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 샘플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 조건에다가 이제 케이스절을 달아서 30%는 나중에 이제 모델이 다 완성된 뒤에 검증을 위한 용도로 이제 테스트라는 그 컬럼 값을 하나 줄 거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을 위한 트레인이라는 컬럼을 주는 테이블 하나 다이아몬드 샘플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네, 시타스로 이렇게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뷰를 하나 생성을 해서 좀 학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라는 뷰를 이 웨어절의 아까 파트에다가 아까는 이제 그 트레인을 줬던 이 부분을 트레인 데이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30%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뭐 아까 그 이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봤었을 때 누머릭한 데이터들을 이제 위주로 실습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들의 편차나 그 기본적인 크기 값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뭐 부피, 길이, 그 다음에 너비, 깊이 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하는 이 길이에 대한 수치 값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선명도 아니면 뭐 색깔 뭐 이런 것들은 뭐 수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뭐 캐럿 수 이런 것들은 편차가 이 길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즉 데이터들마다 이제 그 기본적인 값들이나 편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소위 정규화라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버티카에서는 이 노멀라이즈 함수들을 이제 손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elect로 normalize underbar fit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normalize underbar 모델이라는 이 normalize하는 정규화된 모델을 만들 거고요. 기본 데이터는 이제 이 나중에 30%로 활용할 테스트 데이터셋을 남겨놓고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 뷰로만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컬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치와 누머릭 데이터들만 활용을 할 거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격을 예측하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노멀라이즈 정규화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함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할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바는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노멀라이즈한 앞에서 노멀라이즈 정교한 작업들을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가볍게 이제 RF 모델을 하나 만든 겁니다. 결과는 프라이스 값을 예측하고자 위함이고요. 여기서 이제 컬럼이 두 개가 이제 제외가 되어 있는데 그 ID 값은 이 그 아이덴티파이어 수치 값이기 때문에 1부터 쭉 증가하는 5만 번까지 증가하는 값으로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스 값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exclude 컬럼으로 제외가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타겟 목표 값입니다. 자세한 함수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RF 리그레셔를 찾아보시게 되면 그 모델 네임, 뭐 인풋, 그 다음에 그 목표하는 컬럼, 그 다음에 프리딕트하는 그 예상 후보군 컬럼들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RF 또 그 랜덤 포레스트 함수 중에 중요도를 이제 가시적으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predictor importance라는 함수도 제공을 합니다. 이 간단하게 아까 이 라이트 RF 모델을 돌린 이유가 여기에서 그 이 모델 이 간단한 랜덤 포레스트를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 인자값들의 그 중요도를 좀 순서대로 파악을 해본 거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캐럿이 그 가격에 가장 큰 밸류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뭐 트리를 보게 되면은 뭐 트리를 만들게 되면 이제 뭐 그 리드 언더바 트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모델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 비즈 포맷으로도 이렇게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태블러 포맷으로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건 뒤에 이제 포맷으로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 비즈 포맷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웹 그래프 비즈에서 이렇게 넣어보시게 되면 이 값을 그대로 넣어서 제너레이트 그래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랜덤 포레스트 그 버티카에서 수행한 이 랜덤 포레스트 값을 통해 가지고서 이 트리가 어떻게 구려지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가시도가 좋진 않은데 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려드린 거라 뭐 그렇지만 그래프 이즈 파일 포맷으로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만약에 뭐 태블리어 포맷으로 이렇게 결과값을 보시기 원하신다면 여기 포맷이란 컬럼을 줘서 태블리어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게 되면은 뭐 이 포맷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툴이나 보고자 하시는 방향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포맷 아웃풋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타이밍을 잴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 아까 간단하게 랜덤 포레스트를 돌렸던 것 대신에 조금은 이제 몇 가지 변수 값들을 더 넣어서 네, 그려볼 겁니다. 그 RF 언더바 리그레셔 함수의 이제 파라미터 값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엔트리, 넘버 그 트리의 개수, 뭐 그 다음에 뭐 최대 깊이, 뭐 그 다음에 뭐 버켓의 개수, 그러니까 넘버 오브 빈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리의 수랑 최대 허용 깊이, 그러니까 보통 트리 넘버랑 그 다음에 맥스 뎁스가 이제 가장 유의미한 변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트리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상당히 올라가지만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특히나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흔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트리는 이제 버티카에서는 이 패럴렐하게 처리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밸류는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20이지만 버티카에서는 조금 더 크게 이제 숫자를 잡아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100이랑 500 이렇게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맥스 뎁스는 이제 뭐 최대한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즈 그 컨티뉴어스 피처들을 이제 좀 이제 역수를 높여서 100이랑 500 그래가지고서 엔트리랑 넘버 오브 빈즈 두 가지를 100, 500 그래가지고 네 가지 조합으로 좀 수행을 해보고 각자 그럼 네 개의 모델이 나오겠죠. 네 개의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을 해서 어떤 모델이 좋은지를 판단하는 형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은 켰고요. 첫 번째 모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RF 테스트 모델 1로 잡을 거고요. 노멀라이즈된 트레인 데이터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징 파라미터에서 트리는 이제 100개,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빈수도 100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워닝은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가하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상당히 빠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셋이 5만 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좀 트리의 개수가 여기에서는 100이었던 트리의 개수가 5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트리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거는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다 아시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미 트리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 만들어야 되는 모델의 수나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트리의 개수나 그걸 처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수행은 되고 있지만 그 아까 그 4000 ms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26000 ms에 처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다시 그 트리는 100개 대신에 이번에는 그 빈의 개수를 500개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빈의 개수를 500개로 올렸더니 뭐 결국에는 사실 가장 큰 시간을 차지하는 건 트리의 개수인 것 같고요. 다시 확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트리가 100개고 빈도 100개였던 거에 비해선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리 500개, 그 다음에 빈즈 500개 이렇게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한 3만 ms가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테스트 모델이 1, 2, 3, 4 네 가지가 생겼을 겁니다.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뷰를 그 이제 제가 만들었던 뷰를 노멀라이즈를 좀 해야 되는데 노멀라이즈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미 노멀라이즈를 수행한 겸 해서 보통 이제 아까 그 노멀라이즈를 말씀드렸지만 노멀라이즈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값들이 그러니까 이건 프라이스니까 저희가 터치하지 않았고요. 아이디도 터치하지 않았죠. 이 두 개의 컬럼을 제외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누머릭 밸류들 그러니까 텍스트 밸류들은 아까 제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ID 그 다음에 텍스트 값 그 다음에 프라이스 요걸 제외하고서는 이제 정규화가 돼 가지고서 다 비슷한 범위 내의 수치로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칼을 여기에만 활용하셔서 정규화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뭐 다른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티칼 안에서도 R이나 파이썬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데이터 프랩은 이런 버티칼 노멀라이즈 함수로 쓰시고 그 다음에 R이나 파이썬 코드를 임포트 하셔가지고서 아니면 뭐 스파크 코드를 임포트 하셔가지고서 머신러닝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이제는 그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그 프리딕트를 할 겁니다. 당연히 프리딕트를 해야 되고요. 프리딕트를 할 때에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프리딕트를 4개에 대해서 다 해봐야겠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1번이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 가격이랑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리딕트를 할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만든 모델 1번에 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테이블을 만들 건데 결국에는 이 테이블은 실제 가격과 그 테스트 모델 버티카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만든 모델로 나온 가격 이 두 가지 컬럼을 갖고 있는 테이블일 겁니다. 이제 모델 1에 대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모델 2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 이게 트리가 500이었던 거죠. 그 빈즈는 100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빈즈 100 빈즈가 500 그 다음에 트리가 100개 그리고 마지막은 트리 500 그 다음에 빈즈 500 이렇게 4개의 모델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만든 모델을 갖고서 가격 예측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예측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이제 당연히 검증 절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버티카는 한 6가지의 검증 함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MSE랑 이제 코릴레이션을 활용할 겁니다.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MSE도 함수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테이블을 주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 가격, 예측한 가격 저희가 생성한 두 컬럼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MSE를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MSE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그 실제 가격과 여기가 예측한 가격에 대한 상관도 그러면은 거의 98% 0.98의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E 값은 통상적으로 이제 더 낮아야 잘 예측이 된 거죠. 저희가 그 다음에 2, 3, 4 모두 다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 4번은 0.98, 그 다음에 뭐 앞에 글자만 보면은 49만 이고 그 다음에 98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0.985, 489, 0.983, 그 다음에 뭐 0.98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테스트한 데이터로만 봐서는 이제 세 번째 모델이 가장 유의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코릴레이션도 가장 높고 그 다음에 MSE 값도 이제 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그러면은 나머지 테스트 데이터 3개보다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 4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가장 뛰어난 하나를 찾았으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여기서 결과가 좋은 모델 3번을 실제 디플로이 모델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도 뭐 그런 작업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알터 모델 뭐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시는 건데 한번 저희가 그러면은 이 예측한 값이랑 가격이 어떤지 한번 테이블로 조회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뭐 편차가 여전히 좀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격이 뭐 2776인 경우에는 한 287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5만 개의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누머릭으로 바꾸지 않고 간단하게 수행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을 원하셨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트리 값을 더 늘리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되는 데이터의 양을 좀 늘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짧게 빠르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컬럼들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실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리네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결과가 가장 좋았던 테스트 모델 3을 이제 파이널 레인포레스트 모델로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저희가 이제 활용했던 다른 그 모델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머지 모델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드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랍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활용했던 이런 것들 다 이제 드랍해 주시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예측이 끝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카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를 디테일을 아시면은 이런 파라미터 값을 좀 주시는데 어떤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좀 잘 설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버티카에서는 간단하게 파라미터 값을 그냥 기본적으로 주고 디포트 밸류를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손쉽게 머신러닝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액티비티 같은 거를 이제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데일리로 돼 있어서 만약에 아워 베이스로 보게 되면 10분간 가격을 보게 되면 그간 이제 그 요청한 그러니까 실제 수행하면서 일어났던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버티카에서는 간단하게 함수로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도 있고 이 과정을 모두 다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그 버티카 블로그에 있는 랜덤 포레스트로 다이아몬드를 예측하는 예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따로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활용한 소스들은 이미 다 이 블로그에서 출처가 다 공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도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들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 번째 모델이 조금 더 좋게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모델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큰 맥락에서는 이제 간단한 데모라 요것이 이제 요 네 가지가 큰 유의미성이 이제 크게 차이나는 뭐 MSE 결과, 이밸류에이션 결과가 나 코릴레이션이 큰 편차가 나진 않았다는 것 정도는 이제 부연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